요즘 AI가 일 다 해준다고 여기저기 난리죠. 근데 막상 AI를 도입한 회사 100곳을 보면 99곳은 별 효과를 못 봤다고 해요. 왜 이럴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는 AI가 아니라 이걸 도입하는 방식이고, 더 정확히는 대표님이 안 바뀌면 어떤 AI를 구매하든 똑같습니다. 저는 삼성을 거쳐서 여러 스타트업을 거치고 사용자 1000만이 넘는 글로벌 AI 유니콘에서 개발을 했고요. 그 뒤에는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마케팅까지 실제로 적용해서 수익을 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의 섭리라던가 일을 시키는 쪽, 그리고 받아서 일하는 쪽도 양쪽 다 겪어봤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 개발을 넘어서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해서 제 말을 들으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막연한 불안을 어디서부터 이걸 해소해야 될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왜 같은 AI를 구매하고 사용해도 100곳 중에 99곳은 헛돈을 쓰는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AI를 잘 도입한 5곳은 대체 뭐가 다를까요?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좀 이상해요. 같은 업종에서 예를 들어서 같은 달에 비슷하게 좋은 AI 도구를 도입한 두 회사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1년 뒤에 보면 뭐 한쪽은 잘 도입을 하고 예를 들어 한쪽은 헛돈만 썼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뭔가 있겠죠? 내부에서 어떤 차이가? 그 차이가 도대체 뭘까요? MIT에서 AI를 도입한 회사 100곳을 들여다봤더니 99곳이 측정할 만한 수익 효과를 못 봤어요. 5곳만 건진 거죠. 대표님들 반응은 보통 비슷해요. 우리 직원들이 이 팔로업을 잘 못해서 그런 거다. 뭐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정말 직원이 문제일까요?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하거든요. 맥킨지에서도 전 세계 기업들 자문해주는 회사 아시죠? 네, 거기서도 직원 약 3,000명, 임원 약 200명한테 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답이 입장 차이에 따라 정반대로 나왔어요. 임원들은 직원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고 직원들은 우린 준비됐는데 회사는 안 시켜준다고 했단 말이죠. 사실 양쪽 다 진심일 수 있어요. 근데 AX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리고 굳이 원인을 따진다고 치면 결국 권한을 쥔 위쪽이겠죠. BCG라는 다른 컨설팅 회사도 같은 결론을 냈어요. AX 성패의 70%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하고 일하는 방식에서 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손볼 그런 부분은 서로 탓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위에서 직원들을 탓하기보다 그 70% 성패를 담당하는 위쪽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최근 몇 년 사이에 AI를 사용하는 값이 280배 정도 싸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좋은 AI를 쓴다, 안 좋은 AI를 쓴다는 없다는 거죠, 사실.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옆 가게도 뭐 경쟁사도 다 똑같이 씁니다. 다들 같은 칼을 손에 쥔 셈이죠. 요리로 치면.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이는 내부에서 일어나는데 이 AI로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 AX가 뭔지 잠시 짚고 갈게요. AX는 AI 도구를 하나 도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AI가 우리 회사의 맥락이랑 데이터에 닿을 수 있게 일하는 구조 전체를 다시 짜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실 텐데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하고 중간 관리자 사이의 결제선, 이런 것들을 AI가 일하는 흐름에 맞게 다시 재조정하는 거죠. 누가 무슨 순서로 일을 넘기고 어디서 이런 결정이 나고 다시 피드백이 어떻게 일어나고, AI 툴을 새로 도입했다고 회사가 바뀌는 건 아니고 일이 흘러가는 구조를 위에서 다시 짜줘야 AI가 제대로 일을 하겠죠. AI는 데이터가 정돈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골의 비포장도로를 세단으로 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참, 뭐 운전은 되겠지만 잘 안 되겠죠. AI가 충분히 달리려면 깔끔하게 정리된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 데이터 정리는 암묵지에 의해서 정리가 될 수 있고요.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그리고 다른 분들도 아마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 암묵지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선 다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럼 AI를 도입할 때 예를 들어 수평적인 부분, 수직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도입해야지 잘 도입할까? 라고 봤을 때 저는 아주 좁은 수직적인 체계를 AI로 도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 부서마다 말단 한 칸씩 얇게 바꾸는 거죠. 다른 하나는 업무 하나를 골라서 뭐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이라 치면 건설 현장에서
사장님까지 가는 라인 한 줄을 통째로 다시 짜는 거예요. 업무 구조를요. 예를 들어서 말단에 업무를 AI로 대체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사실 산출물은 빨라지는데 빨라지면 뭐 하나요? 이게 위에 결제 라인이 그대로니까 여기서 맡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말단의 업무 속도만 빨라진다고 해도 업무 속도가 빨라져도 결제 라인은 그대로의 프로세스로 진행되니까 병목이 생기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노하우가 말단에 계신 분들에게만 남아서 이분들이 나가면 같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물론 AI를 전사에 도입하면 이게 남겠지만 도입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이게 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업무, 어떤 도메인 업무 자체를 수직적으로 통째로 바꿔야 합니다. 그 일의 순서, 그리고 누가 결정하는지, 뭐 어디까지가 뭐 통과, 불통과, 뭐 업무마다 이런 기준은 다 다르겠죠. 엄청난 그런 기준선과 프로세스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바꾸는 건 사실 직원분의 권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의사결정권자, 즉 중간급 관리자 이상인 분들, 이 AX 프로젝트를 이끄시는 분들, 그리고 대표님만 정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AX가 잘 되는 회사들을 보면 AI를 직접 관리하고 그런 곳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5곳은 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AX를 도입하실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보통 AX 도입이 좀 실패하는 경우에 회사들을 보면 뭘 더 하려다가 망하거든요.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는 절대 그 툴 도입에 투자를 많이 하지는 마세요.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지를 않고 도구부터 이제 들이밀면 그 컨텍스트를 모르거나 암묵지를 모르는 입장에서, 그리고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도입한다고 인센티브가 막 나오는 것도 아니고 크게 승진하는 것도 아닌데 AX가 잘 되진 않겠죠. 물론 요새 클로드나 제미나이나 챗 GPT 기본 구독은 해도 되지만 그 이상은 좀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맥도날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드라이브 스루에서 음성 주문 AI를 넣었다가 주문이 자꾸 엉뚱하게 들어가서 3년 만에 이걸 접었어요. 그래서 둘째, 사람을 쉽게 줄이려고 하진 마세요. 물론 제가 AX를 하면 효율이 더 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경영진 분들께서도 사람을 인건비를 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섣부르게 그 직원분들을 자르면 품질이 한 번에 무너져서 다시 사람을 뽑는 경우가 있거든요. 콜센터에서도 AI를 도입 후에 항의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다시 사람을 뽑았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이거는 소프트웨어든 어떤 프로젝트든 저 공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번에 다 갈아엎으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POC, 즉 어떤 컨셉을 잡고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AX를 도입하는데 POC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업체에서 잘 이해를 하실 거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도입하면서 핏이 맞는다. 그럼 그때 전사로 확장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AX는 일단 진단이 들어가고 그리고 POC를 하면서 또 진단을 해요. 왜냐면 사실 그 업무를 직접 해보고 만져봐야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회사의 업무가 매크로하진 않거든요. 다 달라요, 약간씩.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정리할게요. 뭐 제가 이거 말씀드렸다고 뭐 제가 대표님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보다 대단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AX는 사실 AI 프로덕트를 만든다가 아니라 대표님이 바뀌는 일입니다. AI 툴은 거들 뿐이에요. AI가 에이전트라는 뜻이 뭘까요? 이게 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의지를 갖고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거를 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에이전트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브레인, 프로세스는 대표님들 그리고 관리자분들께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AX 외주를 할 때라도 꼭 정리해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원활한 컨설팅이 가능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이 AX 성패의 70%에 해당하는 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일의 순서, 그리고 권한, 기준을 명확히 정리를 하고 그 위에 이제 데이터든 아니면 AI든 정리를 해서 얹을 수가 있으니까요. 바로 이 영상을 혹시 대표님께서 보신다면 대표님이 바뀌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그 대기업에서 좀 중간 관리자급보다 조금 더 높은 분이랑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에서 AI 네이티브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
근데 정작 그분은 AI를 못 믿고 계셨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AI를 사용하지 않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사례랑 똑같죠? 나는 AI를 쓰지 않는데 직원들은 AI로 AX를 해야 된다는 게 좀 어불성설 같아요. 그래서 AX가 사실 어렵죠. 이게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도입한 분들은 확실히 성과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이걸 도입함에 있어서 좀 헷갈리거나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고요. 제가 이 채널은 사실 처음에 그 AX를 원하는 대표님들 상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원하는 바이브 코딩이나 아니면 AX를 실제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걸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동영상까지는 대표님들만을 위한 AX 시리즈였고요. 이 이후부터는 다른 컨셉의 영상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대표님이 직접 AX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좁은 범위의 업무를 실무부터 결제 라인까지 한 번에 바꾸는 그런 과정으로 하셔야 되고,